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이병덕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저희 세무사 회계사들한테는 5월이 꽃피고 사랑이 샘솟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소세의 달이기도 해요. 야근, 지옥행 야근으로 가는 준비를 조금 체력적으로 다들 하셨나요? 피곤해요. 벌써부터 피곤해. 4월인데. 네. 저는 아침에 약을 이만큼씩 먹어요. 비타민계 샤넬이라는 오쏘몰인가? 저희는 4월 달에 직원분들한테 그거를 다 제가 한 달치를 다 먹였어요. 여기는 복지의 천국이구만. 이걸 얼마나 일을 시키면 이런 걸 먹여 막 이러셔가지고 새벽 2시에 사무실에 가보시면 좀비가 뭔지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시즌을 맞이해서 종소세 신고 방법부터 절세 꿀팁까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알고 가야겠죠?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신고를 하셔야 되는 대상자는 일단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뭐 저희 같은 유튜버나 연예인분들, 우리 유튜버구나. 저희 유튜버입니다. 네, 그리고 작가분들이나 프리랜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매월 3.3% 또는 5.5% 원천징수 후에 수입을 얻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모두 포함해서 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정산할 때 서류를 놓치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를 넣으셔서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가에서 좀 연장을 해줬어요. 신고는 그대로 5월 달에 하시는 게 맞고요. 납부기한은 8월 30일까지로 연장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휴대폰 보면은 손택스라고 있죠. 손택스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세무사 회계사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방법이 있죠. 세무사한테 의뢰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뭔가요? 너무 뻔뻔한가? 좋은 점은 뭔가요? 저희가 좋습니다. 사실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은 가장 유리한 점은 일단 무료로 신고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장부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세무사한테 직접 장부를 기장할 경우에 비용이 들지만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맡기는 거니까 뭐 간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 정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요새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본격적인 절세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신고 기한을 지켜서 가산세 내지 말기. 만약에 이 신고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6월 1일까지의 신고 기한에서 하루라도 넘기시게 되면 신고를 안 한 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20%의 가산세가 붙고요. 그리고 그 납부기일도 당연히 늦어지겠죠. 그래서 납부기일이 늦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0.025%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아까 그 무신고 가산세 2천만 원 일단 무조건 붙는 거고, 그리고 그 1억의 세금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 뒤에 냈을 경우에는 912만 5천 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제로 이제 이 기간 놓쳐가지고 날벼락 맞고 찾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혹시라도 자료가 부실해서 내가 기다렸다 해야지, 나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기한을 놓치시면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기시고요. 또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보완하는 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 지출액을 놓치지 말고 반영하기인데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혼자서 못하고 이제 직원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 사업자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이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죠. 인건비를 지출하시고도 신고 안 해가지고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뜨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업종에마다 좀 다르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 인건비는 큰 포션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근데 인건비는 5월 달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죠. 지금 책 읽으시는 거예요? 책 읽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사업하시는 것도 되게 바쁜데 매월 인건비 신고, 사대보험 일일이 다 챙기기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정말 바쁘시니까 저희도 바쁘긴 하지만 사업자를 위해서는 한가해져야죠. 그래서 저희가 다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확실한 세무 전문가 세 분이 있으시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느낌이 되게 다른데요? 다르다. 다음은 이제 경조사비 챙기기인데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업하다 보면은 거래처 결혼식이라든지 뭐 돌잔치, 장례식장 이런 것들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또 친구 결혼식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경조사를 갔을 때 현금 내는 부분,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세법상은 그런 증빙 없이 청첩장이나 뭐 문자나 이런 걸로 인정이 되니까 거래처에서 온 청첩장, 뭐 장례식 부고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장당 최대 20만 원까지 가는 예. 거죠? 다만 접대비의 경우는 다른 접대성 경비랑 합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9년 기소분까지는 2,400만 원, 그리고 2020년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연간 3,600만 원 한도로 비용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매출이 크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매출액에 따라서 일부 한도를 추가로 더 늘려주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감가상각비 챙기기인데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한번 한다고 해서 그걸 1년 안에 다 비용으로 소진하지도 않죠. 인테리어는 뭐 제가 사업을 하면 뭐 한 5년 쓸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시설 장치 같은 걸 투자를 합니다. 비품이나 오래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경비를 그 해에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간에 나누어서 인식을 하게 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사장님은 올해 2억 썼으니까 세금 낼 거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4천만 원만 비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종종 뭐 사업자분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업자를 내시고 나서 뭐 차량을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기존에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시던 차를 사업에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업자가 나오고 나서 산 게 아니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되게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취등록세 과세되는 기준을 가지고 그분들 자산을 잡아드리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 시세 조회해보고 아니면 이제 자차 보험 드시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그 차량 가액 매기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적절하게 반영해드리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비용 지출은 이제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으로 하라 이건데 이제 세법에서 비용을 지출할 때 법으로 정해진 증빙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지출을 이런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으로 하라고 하는데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안 되나요? 뭐 불가피한 경우라 하면 뭐 상대방이 아우 싫어 안 줘 이러면서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수증들이 어차피 뭐 지출한 내용은 맞으니까 그렇게라도 받아서 보관을 해 놓으시고 그거를 뭐 우리가 나중에 증빙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당 우리가 말하는 간이 영수증이라는 장당 3만 원을 초과하시게 되면 나중에 비용 처리는 되더라도 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적격 증빙을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적격적인 증빙을 받은 비중이 매출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세무관서에서 약간의 의심을 좀 하고 세무조사를 나올 가능성도 좀 높겠죠. 소위 말해 적격 증빙이 없으면 뭐 가공비용, 가라경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희끼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넣는 것 같잖아. 저도 안 넣을게요. 근데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놓치지 말기인데요.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이라는 용어로 해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에서 합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감해주는 제도를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개인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감면은 뭐가 있을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이 직원 수를 늘리면은 이제 공제해주는 어떤 세액공제들이 많이 생겼죠. 세액 공제는 뭐 세금을 합법적으로 바로 내는 거에서 까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 뭐 놓치고 간다 그러면 정말 뼈 아프겠죠. 저희도 재세금 신고할 때도 세액공제나 감면 같은 거 좀 자주 까먹습니다. 왜? 내 거는 꼭 안 챙기게 돼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합법적인 거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그냥 발로 뻥 차버리면 안 되니까 꼭 그렇죠.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세액 감면과 공제는 세무사들이 제일 잘 알죠. 회계사님이랑. 그죠? 세법도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요새는 고용을 하거나 이걸 창업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라는 의도로 이런 정책적인 감면들을 해주거든요. 이걸 혼자 찾기가 어렵다 하시면 0233 세무사홍지영사무소로 전화주세요. 나도 빠질 수 없는데? 저 명함 깔아주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고려해보기인데요. 네, 이제 세법에서는 업종 및 수익 금액에 따라서 장부 기장 의무를 분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계부는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계부를 쓰는 거를 단식부기, 즉 간편장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를 배워야 쓸 수 있는 장부를 복식부기라고 해서 좀 복잡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매출액, 즉 수익 금액이 적은 사업자한테는 이 복잡한 장부 말고 간편 장부 써도 돼요라고 나라에서 이제 혜택을 주고 있죠. 간편장부 대상자인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어떤 복식부기를 통해서 장부를 만드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세금을 한번 계산해봤는데 뭔가 조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이제 복식부기로 장부를 한번 만들 것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기장세액공제라는 걸로 이게 공제가 되는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세 비법인 결손이 나도 신고하자. 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익을 어떤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간혹 이제 고객들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세금을 낼 게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손실을 많이 봤죠.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손실 봤는데 신고를 해야 되나? 하지만 신고는 해야죠. 내가 올해만 사업해서 올해 손실 내서 접을 거면은 신고 안 하셔도 되죠. 근데 내년에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을 이제 차감을 해줘요. 쉽게 말해 똔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손실 났던 걸 신고해야죠. 홍지영 사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손실은 최대 10년까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년에 또 손실이 나더라도 언젠가는 쓰게 되니까 반드시 손실을 기록해 놔야겠죠. 그래서 이제 손실 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손실난 장부를 좀 꼼꼼히 더 잘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잘 될 때 그 이익하고 상기를 하면 되니까 꼭 잘 정리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결손이 나신 분들은 주로 신고를 어디 가서 할까요? 세무서에 가서 하십니다. 왜 세무서에 가서 할까요? 결손 나신 분들이? 공짜니까요. 세금이 안 나오니까 네. 세금도 안 나오는데 수수료 주고 신고하기가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무서에 가시는데 그럼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손실이 표기가 안 되세요. 세무서는 장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뭐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이런 제도로 그냥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누군가 해주시죠? 딴 생각했어. 미안해. 나 누구랑 얘기하니?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나더라도 장부를 제대로 기장해서 신고하는 세무사한테 맡기시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더 절세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세금을 조금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